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며 증시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. 바로 미래에셋증권, 오늘의 신고 신저가 종목인데요. 추가 상승 시동을 걸 수 있을 것인지, 추격 매수는 가능한 구간인지 김종효의 신고 신저가에서 집중 진단하겠습니다. 네, 김종효 연구원과 함께 오늘은 미래에셋증권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시장에서도 3.6% 오르고요. 최근 들어서 이렇게 고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이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.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예요, 요즘? 네,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적이죠. KTB투자증권이 가장 먼저 증권주 중에서는 신고가 영역에 들어갔고, 자, 이 KTB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만, 이 키넥스 효과거든요. 그러니까 7월 달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키넥스 효과로 지금 KTB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, 미래에셋증권은 실적이다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실적이 과연 왜 좋아지고 있는 거냐?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데, 첫 번째는 비용 감소죠. 어떻게 보면 이 증권사들 중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지점을 늘렸다가 최근에 감소시키고 있는 증권사가 바로 미래에셋증권인데요. 이런 지점 축소에 따른 전반적인 비용 감소가 일단 실적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데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, 또 하나 이제 증권사의 최근 추이가 워낙 거래 대금도 감소하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 이 경쟁 강도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또 MTS 이런 거의 출범에 따라서 수수료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이 수익 구조를 삼성증권처럼 모두 PB 형태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프라이빗 뱅킹 쪽으로 지금 미래에셋 금융그룹이 전반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다라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면서 뭐 기업연금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이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고요. 또 하나 이제 ELS나 ETF 같은 이 증권과 관련된 파생 상품 혹은 연계 상품들의 전반적인 추이가 최근에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고,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제 좀 등한시했던 M&A라든지 IPO 같은 쪽에서도 미래에셋증권이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,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리고 자본시장법 통과에 따라서 대형 5개사가 최근에 이제 좀 재편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증권업 실제로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얘기를 들어보면 최근에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다시 한번 구조조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. 그 가운데서 이제 특색이 있는 미래에셋증권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투자 매력도는 한 어느 정도라고 판단이 가능하겠습니까? 그동안 이 종목 오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였냐면 다른 대형사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. 그러니까 삼성증권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한 PER 20배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을 때 이 종목은 10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가 최근에 급반등을 통해서 이 밸류에이션 갭이 굉장히 많이 축소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작년 실적 기준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거의 19배 정도 수준까지 왔는데 올해 개선되는 실적을 고려해 본다면 한 지금 15배에서 16배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. 지금 이익 변동성 자체가 계속 문제가 됐는데,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 자체도 낮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증시 좋을 때는 돈을 제일 많이 벌었다가 증시 안 좋으면 또 돈을 제일 못 버는 회사로 변하는 이익 변동성이 문제였는데, 최근에 이제 PB 형태로 구조조정을 계속 해 나가면서 향후 이제 이익 변동성도 조금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.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이 밸류에이션 자체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적절한 그 밸류에이션을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. 그러니까 투자 매력도를 추가적으로 높일 만한 그런 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것은 좀 제자리를 찾아 나가고 있는 그 정도의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이 삼성증권이나 대우증권처럼 이 높은 PR을 받기는 어렵지만 현재 10배 정도의 PR에선 벗어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었고 현재 시장은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주식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차라리 증권주는 보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셨던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. 근데 돌이켜보니까 또 최근 들어서는 증권주, 이 미래에셋증권을 비롯한 몇몇 종목들이 또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투자자들의 관점에 있어서는 지금이라도 좀 들어가면 되는 자리인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. 어때 보입니까? 말씀드렸다시피 밸류에이션 갭을 메꿔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계속 좋아진다면 뭐 삼성증권 정도의 밸류에이션도 가능하겠죠. 물론 삼성증권이나 다른 종목은 더 올라가겠지만 한 뭐 20배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장벽들이 조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뭐 수급 상황은 기관 중심으로 좋아지곤 있으나 살펴봐야 될 것은 과연 지수 흐름이 계속 견조하게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할 거냐라는 부분.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실적 호전 그 재료들이 충분히 주가에 녹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좋아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요. 밸류에이션이 현재 지금 구간에서 다른 종목과는 조금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갭 강도가 여전히 있습니다. 왜냐하면 아직도 전체적인 수익 구조상 봤을 때
삼성증권이나 이 선도증권사보다는 더 큰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매매를 통한 수수료이익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트레이딩 부분의 이익 그 강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실적에서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면 현재 가격대에서도 공격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조정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,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비중 조절을 하기보다는 확실한 시그널,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종합주가 지수가 흔들린다든지 그런 시그널을 보고서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고, 현재 어쨌든 다른 거 모두 떠나서 KTB 투자증권과 함께 미래에셋증권이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 자체로도 이 종목이 현재 증권업종 내에서는 탑픽 종목이고 기관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관심 종목이다. 다만 지금 사기보단 조금 조정을 이용해서 사는 것이 좀 더 유용한 투자 전략이 될 것이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잘 나가고 있는 증권주 가운데서도 미래에셋증권의 움직임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. 자,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이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어요. 김종효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